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압박하는 북한을 향해 남측 공동점검단에 방북 제안을 골자로 한 대북 통지문을 재발송했다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남북 당국 간의 공식 실무회담 등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봐서 1차 통지문 발송 때와는 다르게 실무회담 자체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3%가 줄어들었고 미중 간 무역 분쟁 등의 영향에 따른 반도체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수출이 10.3%나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방일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1+1+ 국민성금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서울 8개구 27개 동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 동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 중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국 시장은 연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아침부터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적잖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상승폭도 좋았습니다. 수급도 괜찮았고요. 또 오늘 시장도 사실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추세가 하락적으로 꺾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잠시 쉬어가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데요. 쉰다는 부분은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일단은 지수가 잠깐은 좀 쉬자. 라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전해드렸다시피 수급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11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2200선을 11월에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과의 무역 분쟁 1차 합의서 서명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 관세 유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제 대다수의 큰 기업들은 거의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특기업들 잘 나온 부분도 있고요.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잘 나온 기업은 잘 나온 기업대로 지금 주가가 우상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상승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꾸준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집니다. 지금 유통주 쪽으로 오늘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마트나 롯데쇼핑 관련주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유통주가 이만큼 6%, 8%, 10% 올라가면 사실 시장에서 상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인데 오늘 가볍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돌파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끌어주고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함께 밀어주는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상단을 높여주는 장세가 자연스럽게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주 시장 조금 지켜볼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긍정적 코멘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들 그리고 현 시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일부에서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144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지수 상승폭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2140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150포인트도 오늘 장중에 터치를 합니다. 일단 2130선을 월요일에 간단하게 터치하면서 지금 안착을 했기 때문에 2000선 다음은 그렇죠. 2130선이었습니다. 여기가 쉽게 뚫리니까 다음 포지션에서도 지금 청산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매물대가 가볍게 지금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인데 이번에는 2150선에 살짝 저항받고 내려온 모습인데 이 부분을 또 얼마나 쉽게 뚫어낼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줍니다. 지난달에는 외국인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1,561억 원을 사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사줍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주로 들어오는 곳은 화장품, 또 유통 이런 그동안에 많이 눌려있던 종목 위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팔고요. 기관 파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투신 연기금 모두 다 현재는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렸듯 삼성전자 52주 신고가입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오랜만에 53,000원 위로 지금 올라와 주고 있고요. 잘 달립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른 모습이고요. 네이버가 그동안 좀 쉬었죠. 오늘은 이제 보합, 강부합권 움직입니다. 현대차가 125,000원 아래로 다시 빠집니다. 그랜저 신차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또 기록을 썼다라는 소식들이 어제 들려오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하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빠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쉬어가고요.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LG화학이 함께 쉬어가는 가운데 신한지주가 지금 우상향합니다.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소폭씩 소리 소문 없이 어느새 삼성물산도 10만 5천 원 왔습니다. SK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670선은 지키네요. 670.77. 여기도 이제 지지라인으로 이게 위쪽 상단이 막혀 있던 부분이 뚫리고 나니까 일단 1차 지지라인으로 다시 작용을 하네요. 0.21% 빠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 고점 673, 저점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투신 쪽에서 주로 보험업종이랑 매도가 나오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오히려 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시총을 보시면 좀 혼조세입니다. 아무래도 HLB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지난주에 급등 급락을 거듭하다가 오늘은 또 급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최근에 혼조세입니다. 오르는 종목들이 있으면 또 내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임상 관련해서 오르는 종목들도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지금 종목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PD 2명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김용범 CP를 비롯해서 그 프로듀서 101 관련된 담당 실무자였던 안 PD가 함께 지금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주가에도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CJ ENM은 펄어비스 지금 2.6% 빠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8만 원 부근 지금 계속 지금 뚫으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오늘 종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헬릭스미스가 어제 10만 원 돌파하더니 또 97,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매지온이 어제 윗골이 길게 달았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KMW 실적 컨셉 미달로 실망 매물 출회되면서 급락한 바 있었는데 5만 원 회복하네요. 메디톡스 보합, 휴젤은 강보합.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원익 IPS, SFA, 그리고 HLB 생명과학 전해드렸듯 HLB자 들어가면 오늘은 급락입니다. 파라다이스 2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도록 하죠. 자, 환율이 1157원 90전에 움직이는데 60원 밑으로 좀 깨져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가 가려면 어제 이진우 소장이 함께 이야기해준 부분이 있었죠. 일단 한번 깨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저점을 만들지 일단 50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원 50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매물대는 일단 어디까지 깨는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는 상승하는 조건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를 바로 점검합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중국 제조업 지표 발표됐는데 지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되고 오늘 약간 약세로 돌아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양지수? 네, 일단 최근에 나온 제조업 지표를 중국과 미국 쪽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일단 가장 먼저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0월달 차이신 제조업 PMI와 그리고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NBS 어떤 제조업 PMI가 두 가지로 발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차이신 제조업 PMI는 좋습니다. 51.7을 기록하면서 지난달에 51.4를 좀 더 확장치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 2월 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3개월 내 확장치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이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49.3으로 나오면서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으로 나오죠. 왜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들이 차이가 나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차이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좀 더 많이 포진돼 있고 어떤 체감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차이신 제조업 PMI의 변화가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함께 대기업이나 국유기업 관련된 쪽에 이어지고 있는 어떤 NBS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책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무엇보다 지금 미세한 맞춤형 경기 부양책이 좀 더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 중심의 변화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그래도 제조업 PMI 관련된 쪽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외 수요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신규 주문 쪽에서 개선이 뚜렷하고 있고요. 특히 신규 수출 주문량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무역 전쟁 이후 최고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2018년도 2월 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400여 종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면제를 했다라는 쪽에 대한 영향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재고나 어떤 고용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돼 있다는 쪽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쪽이 고용 상황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고용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중국 고용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특히 9월 달에 다시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10년째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내부적인 고민들도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쪽,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 고용률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중국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해결을 해봐야 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관점 쪽에서 하나씩 좀 더 짚어볼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조만간 나오고 있는 중국 쪽에 대한 대책들이나 변화가 고용과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도 두 가지 제조업 지표 쪽으로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ISM 제조업 지수와 제조업 PMI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 마켓 지수죠. 그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ISM 제조업 지수보다 오히려 그냥 제조업 PMI라고 통칭으로 일컫는 마켓 지수가 조금 더 어떤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ISM 제조업 지수는 산정된 지가 벌써 한 90년 가까이 되는 상당히 오래된 업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하이테크 산업이나 IT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반영이 좀 덜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무게를 둘 부분들은 제조업 PMI와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떤 8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들이라든가 변화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50대에서 좀 변화가 좀 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신규 수주가 9월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생산이 좀 부진한 측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위축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IT 기업들 쪽으로의 변화가 조금 더 눈에 띄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G2에 관련된 지표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해석하기 나름일 수는 있겠지만은 개선 가능성이 조금씩 돋보이고 있다라고 한 점의 지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역 분쟁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제조업 지표 쪽에서 뚜렷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암시들도 같이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나 중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어떤 성장세도 지금 정체 하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고용이 따르지 않는 여러 가지 변화가 왔을 때 중국은 아무래도 일당 공산당 체제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무래도 어떤 빈부의 격차,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그리고 집값 상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분노도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쪽에서 홍콩 시위가 암시하는 부분들을 중국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쪽으로 대책을 세울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는 더 이런 어떤 빈부의 격차나 기술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에 대해서에 대한 변화들을 글로벌 각국이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숙제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 살짝 생각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주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여행주가 얼마 전에 크게 반등을 한번 하긴 했어요. 뭐 한일 관계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인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반등 기대감은 꾸준한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변화가 아닐까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올해 기저효과 이후에 변화가 들어오겠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일단 뭐 올해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내국인 출국자 수의 부진이죠. 지금 여행주는 대표적으로 아웃바운드, 즉 해외로 나가면서 어떤 여행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실적 기반들이 가장 크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소비 심리나 환율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아무래도 부담을 느꼈었는데 대표적으로 환율이죠. 최근 들어서 환율이 워낙 강세가 다시 뚜렷해지다 보니까 개선 기대감이 좀 살아난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국인 출국자 수의 지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계속 역성장이 나오면서 하향에는 지표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지금 보여주는 당장의 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행 패턴이 또 바뀌고 있죠. 초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해외여행 처음 나간 걸 주변에 자랑하는 시대였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깃발을 하나 들고 가이드가 움직일 때마다 뒤를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패키지 여행이었었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해외를 몇 번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일정에 맞춘 여행으로 가고 싶지 않다. 나만의 개별 자유여행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쪽에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항공권 끊고 숙소만 예약하게 되면 나름대로 본인의 의도에 맞게 여행을 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여행주에 대한 실적의 위축의 근본적인 요인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또 최근에 가장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일본 불매 운동이죠. 특히 일본 쪽으로의 여행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또 손쉽고 간편하게 어떤 주말 사이에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단기적인 해외여행 붐을 일으켰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7월달 이후에 8월, 9월달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수준까지 꺾였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에 따른 변화들은 아무래도 여행사 쪽에서는 실적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그래도 정부의 변화가 그래도 어떤 타결을 좀 보려고 하는 국면들, 즉 위축된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 그리고 낙폭 과대가 지금 여행주를 저점에서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관점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주들의 실적들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모두 다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실적이 절반에서 한 70%까지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기저효과와 함께 내년에는 또 강한 턴어라운드를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어떤 저점대에서 주가를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와 어떤 개선 심리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울로 들어가는 비수기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지금 분위기 쪽으로서는 한번 주가를 단기적으로는 한번 팔 자리를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한 1월 달 정도쯤에 어떤 주가에 대한 동향들을 보면서 매매선언 전략적으로 내년이 다시 실적이 회복되는 흐름들을 지켜보는 전략적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관련돼서 여행주 쪽에서 일본 관련된 쪽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쪽이 노랑풍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방일 관광객 축소에 따른 변화를 내년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여행 섹터인데 조금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흐름들도 불안정성이 좀 크긴 하지만 내년에 어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주 드림타워의 복합 리조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호텔 운영과 어떤 카지노 쪽에 대한 모습들이 같이 갖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파라다이스와 비슷한 흐름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같은 섹터 내에서는 한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쪽에서 두 종목들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행 관련 주들에 대한 현재 동향들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큰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 랠리를 지금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좀 잘 달리고 있는데 어때요? 미국 시장 좋으니까 우리도 좀 계속해서 강세장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시장일까요? 예, 우리도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디커플링이 단기적으로 나타났었던 점은 곧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우나 나스닥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먼저 다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승 삼각형 수렴의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상하단 높이만큼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서 계산하면 목표치 한 29,270포인트대. 그래서 어제 종가 지수로 놓고 보면 한 6.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중바닥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비슷하게 이제 수렴의 높이만큼 또 추가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한 8,770포인트. 그럼 약간 좀 다우보다 적습니다. 한 4%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뭐 기술적 분석에 오차가 항상 있으니까 구체적인 이 수치를 거론하기보다는 중기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피 경우는 다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번에 특이하게도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추세의 하락 추세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약간 무거운 흐름이 단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림으로 한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빨간 추세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하락 추세대에 좀 걸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상당 기간을 저 푸른색 타원형 안에서 좀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은 차별적으로 툭툭 튀어올랐는데 우리가 좀 덜 오르게 됐었던 구간이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좀 빨랐는데 저 추세대에 걸리면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 추세대를 벗어나서 그 다음 추세대 여기서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걸 넘어서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다시 또 한국이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저 추세대를 벗어나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한번 우리나라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펀더멘털 논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업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좀? 예, 그래서 저는 그 2016년의 상승 직전의 모습의 반복,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유사한 기술적 흐름하고 펀더멘털이 좀 재현될 가능성, 그게
시그널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흐름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경기, 소비재, 부동산 지수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들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번 분기 실적에서 호실적이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기업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기업들이 지난주까지 한 30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7%나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예상 실적을 따져봤을 때 IT나 부동산 업종 위주로 해서 상향 조정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들어서 실적은 계속 하향 조정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MS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인텔 같은 종목도 끼어 있으니까 우리 쪽에도 영향이 좀 있는 것이고 아메리칸 타워 같이 부동산 쪽, 홈디포 같은 소비재 쪽의 기업들이 향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경기 소비재, 부동산 지수가 이끌어왔던 시장이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신고가 흐름에 들어서고 있고 애플이나 MS, 구글, 인텔 같은 우리가 IT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를 그동안에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바일 쪽에서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교체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모델이 바뀌어도 항상 교체를 하던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시기적으로 모델 교체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또 5G 쪽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 내년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크린이. 그래가지고 이 면적 확대가 미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점들이 다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도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IT 업종은 그렇다 치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이 그동안에 소외받던 금융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은 채권 쪽뿐만이 아니라 실물경제 개선 흐름의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기업 AT&T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하고 프리미엄 콘텐츠 포트폴리오가 부각되고 있어서 5G 산업의 본격적인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홈데포 같은 경우는 경기 소비재하고 부동산 이쪽에 턴어라운드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업 실적들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바로 경기를 의미하고 그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실적하고 주가의 흐름에서 2016년 경기 반전과 주가 강세 전환하고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2016년에 나타났었던 그런 경기 선행지수 같이 본격적인 경기 지표가 개선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상승의 시그널을 볼 수 있겠는데 보통 두 번째 화요일에 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나왔는데 이번 주 화요일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1월 1, 2를 첫째 주를 안 치나 봅니다. OECD 쪽에서. 그래서 워낙에 짧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한 12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께 나오는 두 달 전 9월에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이쪽을 한번 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거기서 반전이 나타나지 않아도 12월 정도께는 반전 한번 기대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올해 초에 아마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올해 한 3월 정도를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무려 9개월 뒤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만큼 하락이 진행이 됐고 바닥권에 있는 경기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곧 12월 부근에서 전후로 해서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전이 나타나면은 또 하나 변화가 연달아서 이어질 것이 뭐냐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질 것인데 아직 그러한 변화가 본격화되고는 있지 않지만 페더워치 툴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그 수치가 내년 3월까지 금리 동결 수치가 66%를 기록하고 있고 12월까지 가도 35.6%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순까지는 금리 인하액이 더 이상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악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을 좀 이제 제외를 시켜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끌어올려 줄 거는 지금 경기밖에 없는데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주식 쪽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채권 시장 쪽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작성한 게 이 글로벌 10년물 국채 수익률 흐름 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미국과 독일,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흐름을 주도해왔었던 채권 시장을 주도해왔었던 두 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푸른색 선이 미국 쪽이고 붉은색 선이 독일의 10년물 국채 흐름인데 반등 흐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깔아앉았다가 다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젯밤에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어제 미국 3년물 국채 입찰이 한 380억 정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은 것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 진입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기 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무역 분쟁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어제 언급했었던 경제 흐름이 일부 개선되는 그런 초기 징후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무역 분쟁 같은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했다가 아니었다, 완화됐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채권 시장에서도 주식시장하고 더불어서 경기에 반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기 흐름 측면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나와도 2017년 같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상승이 무섭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FRB의 유동성 공급이 곧 따라올 것이다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하는 그 여부보다 그러니까 채권 수급 일정을 더 주목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수치를 찾아봐서 제가 구해봤는데 내년 1분기 미국 국채 발행물 일정을 보니까 한 3,890억 달러가 순증을 하는데 단기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1,531억 달러나 순증하고 중장기물이 2,359억 달러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을 비교해봤을 때 올해 4분기 대비, 그러니까 지금 대비 단기물 증가폭이 지금보다 2.5배로 늘어나는 것이고 중장기물은 조금 오히려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기물 쪽으로 단기 유동성에 또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분기별로 비교해봤어도 올해 1분기보다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단기물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FRB가 유동성 공급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로 하면 좀 헷갈리실 테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미국 단기 국채 발행 순증 추이를 제가 푸른 박스권으로 4분기하고 다음에 1분기를 표시한 것인데 맨 오른쪽에 푸른 박스권이 지금 4분기하고 내년 1분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시는 게 이번에 가운데 있는 박스권보다 맨 오른쪽에 있는 박스권에 맨 마지막 그 빨간 막대기 그래프 이쪽이 가장 높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이게 같은 분기로 비교해도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고 지금 4분기보다 크게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재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치를 뽑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본 것인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단기물에 대한 부담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페드 쪽에서 단기 유동성 공급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QE로 해석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넘쳐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설사 아까 말씀드렸었던 경기 반전이 가시화되어도 내년 1분기까지 매파적 시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고 코멘트 날리기가 힘든 이유는 여기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FRB 쪽에서 중립 스탠스로 1분기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금융시장이 올해 12월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악재가 나와도 FRB 쪽의 조치로 묻혀져 버리고 내년 2분기, 3분기 쪽에 채권 발행 증가율이 평년같이 좀 급격히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1분기까지는 경기 흐름과 더불어서 미국 채권 시장 발행 물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부터는 물량이 감소되니까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경기 반전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설사 금리 인상 조치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그다지 큰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FOMC 회의 1월 달에는 1월 29일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전후로 해서 통화정책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그때 수급 상황을 어떻게 채권 발행 물량을 어떻게 조절하고 수급 쪽에서 단기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이 점 같은 정도는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근거를 저런 수치적인 근거를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12월 같이 내년 1분기까지 시장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좀 올라온 폭이 있다 보면 조정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해도 완만하게 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다우지수 표 한번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자꾸 2016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2016년엔 과연 어떻게 경기 흐름이 반전이 되면서 어떤 상승의 모습을 보였나 해가지고 거기하고 비교하려고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푸른색 타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게 좀 작게 보여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돌파를 했다가 돌파 박스권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반전될 때 항상 경기 반전에 대해서는 그 시그널이 좀 사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가게 마련입니다. 초반에는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우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다시 벌어질 수가 있고 추가적인 악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저러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추가적인 악재는 지금 예상할 것이 아니라 나타나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일단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런 되돌림이 나타나도 그것을 기회로 볼 일이지 다시 또 하락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주식부터 채권까지 설명해드린 그런 변화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 투자 메리트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한 단기적으로는 7%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점, 한 연말까지 정도로 보면 그 정도, 연초까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탄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3대 지수 기초로 하는 그런 인덱스 레버리지 ETF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IT 업종 위주의 상승세가 지속된다. 이것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IT 업종의 레버리지 ETF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엇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면 그러한 레버리지 ETF 미국 쪽이나 한국 쪽이나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시장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시장의 흐름들을 요목조목 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시장의 종목들 하나하나 요목조목 또 짚어드립니다. 종목 상담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lease leave me alone. When can I make my dreams come true? Later, later, don't go and love, please. I feel like you are really torturing me. Later, later.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